세계 최고 부자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제1왕세자 이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여러 명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근데 그 중에 바로 왕위를 계승받을 왕세자입니다. 아직 왕은 아닙니다. 나이는 1985년생이고요. 한국 나이 38세. 저 여기서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재산이 일단 추정을 해야 되고요. 추정 재산이 2,800조래요. 2,800조면 우리나라 몇 년 예산이죠? 이거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괜히 이분이 지금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이분이 660조짜리 보따리를 지금 등에다 얹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막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기업인들이.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만수르 아세요? 만수르? 그 부자의 대명사. 이 만수르보다 10배예요, 재산이. 지금 뭐 660조 큰 시장에 올렸다. 국내 5대 기업 전부 다 어떻게 저기 한번 얹어볼까? 숟가락 얹어볼까? 지금 막 난리가 났고요. 이 S-오일, 이 공덕동에 있는 S-오일에는 이 본사 건물인데 여기에 지금 기쁘다 살만 오셨네. 네. S-오일이 이 빈살만 왕세자가 운영하고 있는 국제 석유기업 아람코의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아람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네 회장님 오신 거예요. 이분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싱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남자. 기름과 돈. 네, 이걸 가지고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다른 사람들이 이런 별명을 붙여줬고요. 근데 그 660조는 도대체 뭘까? 그는 과연 무엇을 가능하게 만들고 싶은 걸까? 요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옴시티. 이 네옴시티라는 걸 이분이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저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라고 해가지고 저기 가운데 지금 번쩍번쩍거리는 저 거울 같은 거 있죠? 저게 500m 정도 되는 높이인데요. 에펠탑보다 높은 높이인데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있거든요. 그 안에 도시를 만든다는 거예요. 저 사막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저 도시를 만든다는 거고요. 그 도시의 이름이 네옴입니다. 네옴시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도시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도시라고 하면 흔히 뭐 서울이든 뭐 뉴욕이든 뭐 동그랗든 네모나든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저거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길게 도시를 건설한다 그래서 더 라인이라는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지금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쪽, 저 걸프만 쪽, 저쪽으로 해서 면한 도시를 짓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2030 친환경 미래도시 프로젝트입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의 44배. 여러분 이거 무슨 뭐 신도시가 아니에요. 이거 뭐 왕숙지구 청약이 아니고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좀 전에 본 그 더 라인만 생각하는데 저 도시 안에는 이런 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그리고 또 이거는 사람들이 관광할 수 있게 만들겠다. 대규모 친환경 산악관광단지, 사우디에서 스키를 타게 하겠다. 트로제나 이런 것들이 저 네움의 구성 요소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지금 우리나라 난리냐면 이 사람이 지금 돈은 많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저거 만드는데 예산으로 660조 정도를 갖고 있고 개인 재산만 2,800조거든요. 돈은 있어. 근데 기술이 다른 데랑 같이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분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또 우리나라 기술력이 좀 있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엄청 설렌 거예요. 왜냐면 제2의 중동 붐이 오지 않을까. 이거 하면은 막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기 진출해서 저 엄청난 미래도시를 건설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경기 침체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또 요즘에 사우디랑 미국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이거 돈을 쫓자니 또 미국이 걸리고 의리를 지키자니 또 돈이 아쉽고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제2의 중동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 중동붐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이게 최초의 중동붐이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그 왜 응답하라 이런 거 보면은 막 아빠가 막 중동 갔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그 사진입니다. 저기 보면 국력 일구는 열사의 한국인들. 일단 한자를 읽으신다는 것 자체가 네. 저때 세대라는 거죠. 저는 한글 세대여가지고 네. 저런 신문을 본 적이. 고국 편지로 피를 읽는다. 국내 물가 안정이 큰 바램. 뭐 이런 배경으로 네. 70년대 80년대에 20대 30대셨던 그러니까 50년대생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할 때 달러를 벌기 위해서 저 뜨거운 나라로 가가지고 고생해서 돈을 벌어오셨었죠. 그리고 저 머니로
우리나라가 이제 막 국토개발 종합계획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다는 거죠. 저 머니, 짭짤한 머니를 저희가 맛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한 줄기 빛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것도 얘기 나오자마자 안 그래도 꼭 이럴 때는 되게 웃긴 게 누군지 모르는데 꼭 알고 먼저 사는 애들이 있다? 3달 만에 220% 오른 게 있대요. 그게 바로 삼성물산. 자, 이 삼성물산 주식이 지금 11월 16일자로 12만 원 넘었었고요. 그리고 네옴시티 수혜주 이렇게 해갖고 벌써 검색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현대 로템, 건설, 방산, 수소주, 한미글로벌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대표님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은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현대로템 저건 방산주 아니에요? 방산주기도 하면서 네. 현대로템이 사실 가장 많이 파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동차, 기차. 우리나라 철도. 지하철도 현대로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에 써 있잖아요. 써있어요. 현대로템 써있어요. 네. 아마도 저 정도 도시를 건설하면 대중교통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네. 현대로템도 이제 올라야 될 거죠. 저 한미글로벌은 뭐 하는 회사예요? 한미글로벌이 아마 저 3달 만에 220% 오른 그 주식일 거거든요. 네네. 이게 가장 지금 네옴시티 수혜주로 알고 있는 주식인데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 건설 관리를 하는데 CM이라고 아시죠? 네네.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회사예요. 이 현장 관리를 하는. 그렇죠. 그래서 건설사하고 건축주, 네. 건물주하고 중간에 껴가지고 사실 이제 뭔가 분쟁이 일어나거나 계약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 한미글로벌이 건축주한테 대신 이제 계약을 받아요. 그래서 네네. 네가 여기다 건물 뭐 몇 평짜리 지어줘 라고 하면 한미글로벌이 이제 시공사도 찾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도 해가지고 대신에 우리가 한 100억 안에 만들어줄게 네. 하면 한미글로벌은 90억짜리를 찾아온 다음에 10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건축주한테도 좋은 그런 일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런 작은 100억짜리 건물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의 그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해외에 있는 정말 큰 건물들을 이 회사가 해요. 그러니까 작은 아파트 하나를 할 때 이런 회사가 끼는 게 아니고 네. 정말 큰 프로젝트. 근데 얘네가 중동에서 한 경험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오르려면 한미글로벌도 같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삼성물산은 이제 덩치가 좀 크잖아요. 네. 근데 한미글로벌은 원래 중소형주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네옴시티의 가장 큰 수혜주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제가 네. 최근에 보니까 계약을 했어요. 일부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그것만으로 뭐 전체 아까 660조 이런 걸 하는 건 아닌데 네. 그 660조가 아까 얘기했던 뭐 한 3덩이로 돼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한 100덩이로 나뉠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수주를 한 거죠. 야, 대단하다. 저 수소주는 뭐예요? 제 생각에는 네. 아까 그 친환경 그 산업단지 있었잖아요. 그러려면 에너지원이 필요하니까 네. 수소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벌써 수주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한미글로벌만 된 거고 한 프로젝트의 계약만 된 거고 제가 알기로 나머지 회사들은 그냥 기대감? 근데 사실은 이게 아예 테마라고 치부하기엔 좀 그런 것이 이 중동붐이 있은 다음에 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네.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되게 커졌잖아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우리나라 건설사 되게 잘해요. 지금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 빈살만을 비롯한 이 해외 건축주들 그리고 중동 사람들은 우리나라 건설사를 안 끼고 가는 거는 이상할 거예요. 세계 어디를 내놔도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 그런 힘과 경쟁력 싸게 하지만 좋게 만드는 그런 노하우를 분명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것은 사실이죠. 이거 너무, 야, 우리나라 진짜 대단하다. 훌륭한 나라예요. 멋있는 나라죠. 우리나라 진짜 멋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네. 문제는 뭐냐? 저 한미글로벌이요. 네. 아까 그 하는 일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식쟁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의도에 선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갖고 있어요. 저거를? 이미 연초부터, 작년부터. 어떻게 알고요? 아니, 네옴시티라고 하는 게 빈살만이 네. 내가 오늘 가가지고 뭐 우리한테 정부한테 선물 주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거를 계획을 짜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과 그런 계획 짜는 동안에 태핑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하셨던 그 경기 침체 국면에 이런 일종의 수요 초과 정책인 거잖아요. 저런 걸 많이 해서 경기를 살려볼 수 있는 글로벌적인 정책이면 여의도 그 선수분들이요 지금 다 갖고 있어요. 저는 몰라서 저는 그런 선수가 아니고 저는 그냥 이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기관 투자자일 뿐인데 글로벌 경제에 큰 임팩트를 줄 사건이라
여의도 선수들은 이미 다 갖고 있고 야, 여러분들이 대단하다. 살려고 이게 정말 수혜주야라고 할 때 다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빨리 그걸 발굴해가지고 네. 일반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할 때 이른바 그때 이제 파는구나. 설거지를 시키는 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사실을 하더라도 꼭 저런 주식이 앞으로 더 오른다라는 보장이 없고 제가 그래서 이 과거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해요. 좋아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마음속에 드는 생각. 저런 거를 일반인이 찾을 수 있을까? 그 여의도 선수들 같이? 없어요. 그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이런 주식을 살 때 도대체 뭘 조심해야 될까? 네. 그거를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네. 아까 보여주신 그 한자 사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저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네. 뭐 무슨 차이 안 나잖아. 가장 최근에 중동붐이 한번 있었던 게 언제였냐면 네. 제가 이제 키움증권 다닐 때니까 2012년, 13년 정도에 그때도 중동붐이 있었다고요? 중동붐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큰 스탠스로 원자력을 우리나라가 수출했던 적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원자력 좀 하잖아요. 잘하죠. 우리나라 세계에서 몇 대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왜 이렇게 잘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네. 그걸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네. 제가 실제로 매매를 했던 한전 KPS라는 주식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네. 좋습니다. 이 지금 보면은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에 뭐 3만 원짜리 주식이죠. 시가총액 코스피 167등이네요. 큰 회사예요. 엄청 큰 회사구나. 이게 한전 KPS 한전이 실제로 한국전력의 자회사예요. 자회사.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일종의 주인입니다. 저 회사에. 그렇네요. 공기업이니까. 네, 공기업이니까. 그리고 저 회사가 하는 일은 한국전력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자라고 하면 한전 기술이라는 회사가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럼 그 설계도를 가지고 삼성물산이나 두산중공업 이런 애들이 가서 건물을 지어요. 다 지어지고 나면 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걸 한전 KPS가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운영을 얼마나 잘했을까 옛날 얘기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네네. 근데요 별로 이제 제가 조금 당겨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키움증권쯤에 한번 중동 붐이 있었다고. 제가 2012, 13에 키움에 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16,000원? 16,000원에서 13만 원까지 10배 올랐어요. 와, 미쳤어 진짜. 그런데 10배 오른 것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이렇게 2만 원 갔다가 3만 원. 이 회사가 이 그림만 보고 팀장님 얘네가 이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엄청난 걸 수주해서 수출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했어요. 그럼 언제 수출을 해서 언제부터 가동을 했을까요? 이 그림만 딱 보고 차트만 봤을 때 어디가 수주 시점, 어디가 가동 시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가동할 때가 비싼 거 아니에요? 가동할 때. 네. 수주할 때는 그러면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네.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 나름 부동산 좀 하는데. 실제로는 수주가 요 시점이고요. 아, 진짜요? 요게 이제 근데 얘기 나온 시점. 그러니까 지금의 네옴시티 얘기고, 그 다음에 요때 정말 계약을 합니다. 계약할 때 미치는구나. 네. 그러고 나서 가동은 언제 시작했냐면, 올해 시작했어요, 올해. 그러니까 실제로 한전 KPS 아까 뭐 한다고 했죠?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고 했죠? 설계한다고 했죠? 운영하는 거예요. 돈 언제부터 벌죠, 그러면? 지금부터 벌잖아요. 근데 진짜. 주가는 벌써 빛의 한 속도구나. 7년 전에 얘네가 이만큼 한다고? 그러면 계약했대? 네,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지어놨는데 이게 40년 동안 가동할 거니까 40년 동안 얼마 벌지? 그걸 한꺼번에 다 땡겨가지고 선반영 땅 하고 7년 동안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조금 이제 유지하면서 조금 올라가긴 하겠죠. 물가만큼 올라가겠네. 그러면 사업 구조 변화 없어. 그렇죠. 그러면 야, 이거 무섭다 진짜. 네옴시티는 어떻게 될 건가? 문제는 네옴시티가 되냐 마냐 또는 네옴시티를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를 하냐 마냐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이 어느 국면이냐? 미쳤다. 지금이. 그거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이 네옴시티 해가지고 빈살만이 와가지고 얘 2,800조 부자래 라고 하면 선수들은 어떻게 한다? 주식을? 다 팔아버려요. 다 팔아버려요. 확실한 계약이 오면 한번 주가가 다 오르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빈살만이 얼마를 누구한테 수주를 줄지, 수주를 정말 줬는데 그게 당장 돈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알고 보니 뚜껑을 까보니까 적자 사업일지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걸 알아야 아까 얘기했던 꼭지까지 한 번 더 먹는 거고,
그걸 모르면 아무리 큰 돈을 써도 저 사람이 2,800조가 있는데 그냥 네. 호구처럼 660조 주겠냐고. 그렇지. 660조를 투자한다고 했지 준다고 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더라. 그리고 여의도 그 선수들은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계약하는 날 아마 주식을 전량 팔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섭네요, 무서워. 밍밍님이 네. 이 댓글 주셨는데 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경상 정비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상장사 중에서 가동이 들어갔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는 KPS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네. 이 회사가 전라남도 나주에 있어요. 네. 거기까지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진짜요? 네. 옛날 투자할 때? 네, 투자할 때. 대표님 저거 그럼 투자해서 돈 벌었어요? 그때 조금 벌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단하다. 저 10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면 가동이 되면 이제 돈을 벌 텐데 이 회사가 언제 되지? 왜 7년 동안 짓고 있는 거지 이거?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텐베거를 놓을 수 있는 대표님 이제 표현으로 열다블이 날 수 있는 네. 그 기대주는 뭐냐. 네. 빈쌀만 왔는데 또 떨어지는 주식들이 있더라고요. 네. 빈쌀만 주식이라고 하던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그래서 삼성물산, 현대건설도 내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한미글로벌도 오늘 잠깐 보니까 내린 것 같더라고요. 오늘 관련주가 내리는 거예요. 기사 내용 보니까 이렇게 아까 대표님 얘기한 것 같이 주가가 충분히 상승한 것으로 보고 차익 실현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면은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내려가고 뭐 도화 엔지니어링, 히림 뭐 이런 회사들도 내렸다고 많이 내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순진하게 그냥 여기가 이게 계약을 땄대라고 할 때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으면 물릴 수 있다. 그렇죠. 제가 그 선수들 중에 몇 명이랑 이제 얘기를 좀 해봤더니 네. 그분들은요 빈살만의 일정을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며칠에 온대더라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도 한번 실수했던 게 이 사람이 오려고 했다가 한번 안 온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그 사람들은 한번 당한 거예요. 선수들의 계획은 애초에 뭐였냐면 빈살만이 오면 그때가 활용 그날 팔 점정이잖아. 거야. 그날 팔 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럼 그날 막 팔았어. 매매가 됐다는 건 누군가 샀다는 거잖아요. 그 누가 살까 그거. 선수가 팔면 일반 사람. 일반 사람들이 야 빈살만이 왔대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사는 거. 여러분 진짜 이런 거 진짜 조심하세요. 정말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냥 테마주로 끝날지 아니면 진짜 아까 얘기했던 나중에 텐베거 열다블이 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될지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돼요? 전혀 저는 없는 것 같고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확률이 일단 높은 답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죠. 근데 이제 테마주도 텐베거가 가는 테마주도 있어요. 네. 진짜 막 당장 뭔가 될 것 같고 아까 한정 KBS도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 것 뿐이거든요. 근데 10배 이상 오르고 유지되는 정말 훌륭한 텐베거들은 사실 공통점들이 있어요. 네, 뭐 아마존이나 테슬라 뭐 이런 회사들이 정말 10배, 100배, 구글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그 비즈니스를 할 때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충성도를 가져가고 반복 구매가 일어나게 되는 것에서 있는 것이지 이건 예를 들면 네옴시티 아까 여러 가지 회사 나왔잖아요. 건설사 나왔죠. 그 다음에 뭐 전동차, 뭐 설계, 뭐 감리, PM? 근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아마존이 된 다음에는 거기 하나로서만 기능하는 거예요. 다른 사이트를 내가 똑같이 만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또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내가 비슷한 전기차를 만들어도 안 돼. 왜냐하면 사람들 그 T자에 이미 미쳐있거든. 브랜드 충성도가 좋거든. 근데 아까 얘기했던 한미글로벌이 PM을 잘한다 한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겠냐고요. 다른 회사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네옴시티가 정말 큰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그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의 회사들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는 무조건 10배 된다. 그래서 그거는 산업에서 나온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말 천재적인 경영자와 그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 시기를 딱 만났을 때 그 삼박자가 다 갖춰져야 여러분들한테 이 훌륭한 기업으로 남는 것이지 저기 나와 있는 그런 기업들은 제가 10배를 안 간다는 게 아니라 10배를 갔을 때 그 다음에도 계속 유지되겠느냐 라는 것은 약간 뭐 어려움이 있더라. 저 이거 약간 느낌 왔어요. 예를 들어서 주가 10,000원 하던 게 10만원으로 10배가 났어요. 근데 이게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한정 KPS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슨 일본 무슨 버블 붕괴하듯이 막 이게 산꼭대기 피크 에베레스트가 생겼잖아요. 그 이유는 그 계약으로 인해서 10배까지 오를 수 있는데
이게 유지되려면 그 계약 같은 게 계속되면 그렇죠. 유지될 수 있죠. 단 한 번도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 이후에 우리나라가 수출한 적이 없어요. 단 한 차례도. 근데 테슬라는 뭔 말인지 아마존은 알겠다. 구글은 계속 팔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제품과 서비스를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고 싶어 하는 것이고, 뭐 한정 KPS가 지었는데, 네. 그 다음에 다른 회사가 또 다른, 뭐 웨스팅하우스랑 이번에 해서 졌다면서요. 네. 우리나라 원전이. 그 왜 지겠어? 그 회사가 뭔가 싸게, 또는 뭔가 경쟁력을 가진 있으니까. 거. 그치, 그러니까 그치. 경쟁이 된다는 거고, 경쟁이 안 되는 그런 플레이어가 되어야 정말 유지 가능한, 그리고 나중에도 평생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텐베거가 되는 거라서, 그냥 10배 딱 먹고 뭐 버릴 수 있냐, 뭐 이런 거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네. 그러니까 10,000원 하던 게 10만 원이 돼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10만 원짜리가 유지되려면 10,000원 할 때와 10만 원 할 때 회사는 다른 회사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네. 아마존이 원래는 책 팔던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AWS 이런 거 막 소프트웨어로 엄청 팔고 손을 안 대는 사업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게 아니면 대체제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부가 많죠. 일명 해자가 있는. 그렇죠. 경제 해자가 있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하네요. 내가 지금 이 10만 원 오른 주식을 살 때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겠네요. 이 회사가 이 시점 이후로 다른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보세요라는 님이 오늘 금강이라는 아. 회사를 들어갔다가 10% 잃었어요. 이 영상을 먼저 봤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항상 유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주식들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거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뭘 보고 뭐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 내가 좀 늦은 경우에 그럴 때는 아까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10,000원짜리가 10만원짜리 회사가 되면 진짜 그 10만원 적정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이것처럼 어떤 수주, 대표적인 게 수주겠네요. 그렇죠. 수주 계약 그렇죠. 이런 호재로 올라가는 거는 그 뒤로 그 회사가 계속해서 그런 계약을 따낼 수 있는 압도적 지위를 갖지 못하면 맞아요. 원복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주 비즈니스를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수주 비즈니스를 할 때는 그 수주가 나온 게 분명히 호재일 수 있지만 과거에 얘네가 얼마 단위로 수주를 했는지 그 공시들을 쭈르륵 다 정리를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의무사항은 매출액의 10% 이상의 수주 경우에는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퍼센트는 틀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보다 작은 것들도 공시를 해요. 네. 그럼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출액의 0.5%짜리? 이거 별거 아니네? 무시. 근데 알고 보면 이런 식으로 빵 터지는 수주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알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맞고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죠, 0.5%짜리인데 얘네가 매주 공시를 했던 거 알고 보면 그럼 아무도 그 공시를 안 읽었는데 합산해서 얘네들은 수주를 훨씬 많이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훨씬 숨겨진 수주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하나 다 따서 얘네가 사실은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구나 하는 거에 더 집중하는 편이고 누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들보다 아까 얘기했던 선수들보다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따라잡거나 그만큼 똑같은 수익을 낼 수 없다라고 그냥 단념하는 편이에요. 애초에. 여기 주식이랑 부동산 비슷한 면이 많아서 신기하다. 저는 왠지 압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욕심과 공포는 그게 대상만 다를 뿐 똑같기 때문에 맞아요. 돈에 대한 아주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구해줘 월부에서 여러분들 사연을 봤는데 제가 사연 신청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월부.com 검색을 합니다. 월부.com 짠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저 위쪽에 투자 매물 코칭이라는 탭에 가서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구해줘 월부 사연 신청 그리고 밑으로 보면 지금 뭐 벌써 막 사연 엄청 들어왔네요. 이걸 보내주시면 저희가 싹 다 읽어요. 지금 몇백 개씩 들어와서 다 읽고 주식이랑 부동산을 같이 얘기해 주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현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내가 궁금한 거를 이 기회를 통해서 잘 배워가지고 더 나은 투자를 하면 되니까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